유명한 헨리 8세가 왕이 됩니다. 이 사람 재밌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결혼했던 여자들 막 처형시키고 죽이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반복하다가 자기 형수랑도 결혼을 합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드디어 헨리 8세요. 영국사의 핵심이죠. 이제 사랑과 전쟁 같은 드라마 좋아하는 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사랑과 전쟁, 그 심정으로 봤을 때는 가장 재미있는 헨리 8세 편 씹어졌습니다. 자, 헨리 8세가 형수랑 결혼을 합니다. 이게 뭔 개소리냐. 이것만 들으면 진짜 대박인데요. 정말로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헨리 7세가 죽고 헨리 8세가 왕이 된 거잖아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형수랑 결혼을 왜 했냐면은 이 사람이 형이 있었어. 형. 헨리 7세한테 아들이 이제 또 있었어요. 헨리 8세 말고 아서라는 아들이 있었어. 이 아서 형아가 헨리 8세의 형이야. 헨리 8세의 형인데 이 아서 형아가 결혼을 해요. 스페인의 캐서린하고 결혼을 했어. 이 캐서린은 누구야? 헨리 8세의 형수잖아요. 근데 그 정략 결혼입니다. 옛날에 정략 결혼은 흔했잖아요. 아서가 영국의 이제 후계자로 되어 있던 것이고 헨리 7세의 아들로서 스페인이랑 영국의 관계가 좀 좋게 좀 사부작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헨리 7세가 살아있을 때 아서야, 우리 아빠의 국가, 나의 국가 영국은 스페인과 같다. 얘네랑 맞다이 까면 X된다 지금. 너가 이 스페인의 캐서린이랑 정략 결혼을 해야 될 것 같다.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이제 둘이 아서랑 스페인의 캐서린이 했어. 자, 좋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당시 이 스페인의 캐서린이 지참금을 졸라게 갖고 온 거야. 지참금. 지참금이 뭐예요? 결혼할 때 와이프가 친정 처가댁에서 가져오는 돈이야. 이게 이제 지참금이거든요. 근데 이거 오지게 잘 갖고 온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자, 헨리 7세 일단 1509년에 죽습니다. 근데 스페인의 캐서린 지참금 졸라 많이 갖고 왔다는 저 언니야랑 결혼했다는 헨리 8세의 형이었던 아서는 저 헨리 7세가 죽기도 전에 죽어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죽은 거야. 그래서 왕이 헨리 8세가 된 건데 문제가 뭐냐면은 헨리 7세가 죽기 전에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헨리 8세 다음 왕 확정이지 뭐. 요런 상태였던 거잖아. 지금 형은 죽었고 아서는 아버지가 좀 문제가 있어요. 내가 볼 때 헨리 7세가 전락에 고두세거나 돈을 밝혀서 스페인의 캐서린이 갖고 온 지참금을 다시 돌려주는 게 싫어서 헨리 8세랑 재혼을 시키려고 공식적으로 이혼을 하라고 난리칩니다. 뭔 소리냐 이게. 자, 첫째 아들이 죽었어도 이혼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헨리 8세가 있는 거야. 여기서 이혼을 해야 여기로 엮이는 거잖아. 그래서 헨리 7세 이 양반이 자기 첫째 아들이랑 결혼을 했던 며느리랑 이혼을 하고 자기 둘째 아들이랑 결혼을 시키려고 수작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거지로.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된 거야 지금. 이게 헨리 8세가 난 내 형수가 너무 사랑스러워 이게 아니야. 이게 처음에 이유가 그게 아니요. 이 아버지가 이거 이미 지금 아서 쟤 죽어가지고 이제 캐서린이 지참금 다시 들고 근데 스페인 갚버리면 그만이다 이거. 그러면 안 된다. 토해내면 안 되니까 반드시 다시 재혼을 시켜야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야 지금. 스페인과의 관계도 중요해서 했겠죠 물론. 헨리 7세가 단순하게 돈만 밝혀가지고 저러진 않았을 거예요. 다만 스페인과의 관계라던가 이런 것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당시 문제가 뭐냐면은 당시 지금 1500년 되면 아직 종교개혁의 시대는 아니죠. 로마 가톨릭 교황의 시대야. 로마 가톨릭 그죠? 가톨릭에서는 이혼이 절대 불가사항입니다.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다만 이런 게 있었대요. 이혼이 당연히 불가한데 혼자가 된 남자, 혼자가 된 여자, 그러니까 사별을 했다. 사별한 남녀의 경우에는 교황께서 이혼을 허락하면 재혼이 가능하다. 그래서 헨리 7세가 교황 성화한테 계속 죽어라 연락을 해. 교황님 잘 지내시죠? 저희 첫째 며느리 이혼 좀 시켜주세요. 이제 그런 거지. 그 상황이 졸라 웃긴 게 뭐냐면 지금 형수 캐서린이 17살 때 영국으로 시집을 왔어요. 스페인에서. 이때 헨리 8세가 몇 살이냐? 12살이야. 그러면은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캐서린 결혼식 날 저 옆에 앉아있던 그 도련님 있잖아요. 12살짜리. 그게 헨리 8세인 거야. 근데 얘랑 지금 결혼을 하게 된 거야 지금 캐서린이. 자, 좋아. 그래서 결혼을 했어 이제. 자, 지금 보면은 헨리 8세랑 결혼하고 이혼하고 뭐 했던 지금 계본데요 이게. 보면은 아라곤의 캐서린, 스페인의 캐서린입니다 그냥. 자, 캐서린하고 결혼을 했어 헨리 8세가. 여기서 이제 메리 1세를 낳습니다. 메리 1세. 실제 표정이 이랬을까요?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아무튼 메리 1세를 낳아요. 근데 스페인의 캐서린이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좀 소원했대. 관계가 좀 나중 가서 시들고. 근데 하필이면은 헨리 8세의 원래는 형수였지만 이제 와이프가 된 이 스페인의 캐서린의 시녀랑 눈에 맞은 겁니다. 시녀가 얘야. 그래서 또 헨리 8세가 이혼을 하려고 해요. 야, 나 이혼해줘. 나 얘랑 결혼하고 싶다 이제. 그리고 이 시녀가 이미 임신까지 했어. 이혼하기도 전에. 좀 그런 상황
상황이 된 거야. 아까 근데 뭐라고 했어요? 사별하지 않는 이상 교황께서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별한 남녀에 대해서 교황께서 허락하면 이혼 재혼 가능하다예요. 근데 이걸 잘라서 들으면 안 돼. 교황께서 허락하면 이혼 재혼이 아니야. 조건이 있는 거야. 사별을 한 남녀일 경우에만 된다는 거야. 이게 사별을 안 했잖아. 지금 잘 살아있잖아. 헨리 8세도 살아있고 캐서린도 살아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헨리 8세가 개빡친 거야. 아니 씨부레 그냥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그리고 한 국가의 왕으로서 내가 이혼하고 와이프 갈아치우고 뭐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는데 왜 안 돼 이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당시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발표가 1517년입니다. 이게 1517년이야. 근데 헨리 8세가 요 캐서린 버리고 이제 형수의 시녀였던 앤이랑 결혼하고 싶었던 때가 언제야? 1520년대입니다. 95개조 반박문 터치고 나서 한 10년 지났을 때인 거예요 지금. 저 이런 타이밍이었던 거야. 뭐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헨리 8세가 야 교황이랑 한번 이제 쌩 까는 거 어때? 로마 가톨릭이라는 종교는 이 개 같은 거 저 교황이라는 인간의 소나기에서 계속 놀아놔야 된다. 완전히 로마 가톨릭이랑 쌩을 까고 새로운 신실한 종교. 나 마르틴 루터 옛날부터 좋아했다. 이 양반 옛날부터 좀 존경하고 뒤에서 물론 뭐 만나본 적은 없지만 여러모로 뭐 이 양반 진짜 또 뚜렷하고 또 주관이 있고 또 괜찮은 사람이라고 난 생각한다. 좀 요런 이제 개소리 해가면서 이제 좀 우리 또 개혁에 좀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헨리 8세가 셀프 종교 개혁을 적극적으로 해서 영국에 있던 기독교를 로마 가톨릭이랑 분리를 시킵니다. 이제 이렇게 분리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법을 만들어. 이제 우리 잉글랜드의 교회, 잉글랜드의 기독교, 원래 모든 전 세계의 그 로마 가톨릭 기독교의 수장은 누구예요? 교황이잖아. 근데 이제 분리를 하고 우리 영국, 잉글랜드 교회의 기독교의 수장은 나다. 이 드립을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영국 성공회의 시작입니다. 이게 영국 성공회야. 자, 좋아요. 뭐 좋아요. 지금 딱 봐도 지금 좀 복잡한데요. 솔직한 얘기로 옛날 왕들 뭐 저 정도면 지금 뭐 결혼한 사람들 몇 명 뭐 이 정도면 뭐 상관없지 뭐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구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헨리 8세가 이혼을 진짜 밥 먹듯이 해요. 하나씩 이제 얘기할게. 자, 일단은 첫째 부인 형수였죠. 캐서린 1533년에 이혼합니다. 그리고 바로 시녀였던 앤이랑 1533년에 재혼을 해요. 결혼하는데 이 앤이 아기가 생기면 유산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리고 그 유산하면은 다 여자 탓이라 그랬어 사람들이. 그 여자가 문제라서 유산한다. 여자가 죄인이다.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옛날에는. 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임신이. 자 아무튼 유산을 계속하고 그러다가 한 명 낳아요. 그게 누구냐? 대영 제국의 기틀을 만들고 대영 제국을 완전히 그냥 짱짱하게 만든 그 기틀을 다진 사람이죠.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1세를 낳아요. 여기서 이 시녀가 나온 거야. 저 엘리자베스 1세를. 자 아무튼 간에 이 엘리자베스 1세를 낳았지만 그 이후에도 아기가 생길 때마다 유산을 계속했대요. 그래서 또 식어. 사랑이 식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성격이 장난이 아니었대요. 이게 후문인데 성격이 좀 안 좋았대요. 그래서 이제 헨리 8세가 개빡쳐서 탑에다 가둬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영국뿐만 아니라 여러 그 유럽사를 보면 탑에다 가두는 게 많아. 탑에다 가둔 다음에 사형 선고를 때려서 죽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시녀를 좋아해? 사형 선고를 때린 이 앤의 시녀 제인 시모랑 또 재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녀병이 있어. 시녀. 그냥 좀 소개로 좀 그 다른 공작 백작 딸이나 뭐 왕족 만나가지고 뭐 사귈 수도 시녀 킬러야. 시녀 킬러. 이 시녀가 무슨 노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왕비의 시녀들은 보통 좀 귀족 출신인 사람들이 꽤 있기는 있었어요. 시녀가 꼭 이상한 어떤 그 노비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시녀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 시대에 시녀를 좋아하게 된 건 솔직히 자만추가 있죠. 자만추. 저 시대에는 좀 정략 결혼,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어거지로 좀 정략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누군가의 시녀라는 거는 오고 가면서 자연스럽게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한 거긴 하니까 자만추긴 자만추다. 자, 제인 시모를 만났어요. 처형당한 앤의 시녀죠. 근데 1년 만에 죽어요. 몸이 안 좋아서 죽어. 그 이후에 뭐 또 정략 결혼했다가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헤어졌다가 이혼한 부녀의 시녀랑 또 결혼했다가 그 시녀가 알고 보니까 처녀가 아니라서 또 이혼했다가 막 그 전에 연애했던 사람이 있어가지고 처형시키고 막 아무튼 전락에 복잡했던 이 헨리 8세의 결혼사가 있다. 요 정도. 자, 어찌되었든 자 헨리 8세 이 양반 자기 아버지가 대항해 시대의 기틀을 깔아놓은 헨리 7세. 이 양반도 잘해놨어요. 그런 거. 대항해 시대를 대비해서 해군력 증강시키고 배 만드는 것도 준비 열심히 좀 짱짱하게 해놓고 좋습니다. 나쁘지 않죠. 다 좋은 건데 지금도 웨일즈 따로 잉글랜드 따로긴 한데요. 옛날에는 아예 국가 개념으로도 좀 따로따로 있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헨리 8세 때는 웨일즈와 잉글랜드를 아예 통합해서 요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쪽 빼고 먹은 거예요. 통합을 해가지고. 자, 그 다음 헨리 8세가 죽었어. 이 사람도 이제 뭐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니까. 자, 헨리 8세 죽었어요. 그 다음 누구예요? 에드워드 6세. 이 사람 15살에 죽어. 빨리 죽었어요. 자, 그 다음 헨리 8세의 조카였던 사람이 왕이 됩니다. 막 근데 아무튼 조카가 됐는데 그러자마자 난리도 아니었어. 아까 이 헨리 8세가 이혼하고 뭐하고 그러다가 뭐 낳은 딸들 있죠? 아까 뭐야? 처음에 그 형수랑 결혼했다. 형수랑 헨리 8세 사이에서 메리 1세가 태어났다 그랬어. 메리 1세 그죠? 자, 메리 1세. 이 사람 메리 1세예요. 자, 일단은 메리 1세. 이 메리 1세가 조용히 짜져 있었어 처음에는. 근데 그냥 조용히 짜져 있으면서 동시에 자기 세력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메리 1세가 왕이 되어야 됐던 게 맞아요. 근데 이 메리 1세가 영국 성공회를 안 믿고 가톨릭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이미 헨리 8세 이후부터는 가톨릭 믿는 것들은 이제 왕 못한다. 나 꺼져라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메리 1세가 이제 왕이 되기가 어렵고 그랬어. 근데 이제 메리 1세가 그래도 가톨릭을 믿는 게 또 나쁘지 않았던 게 뭐냐면은 헨리 8세가 지멋대로 가톨릭 쳐낸 거지. 원래 가톨릭 믿던 사람들이 많았잖아 영국에도. 그러니까 그 가톨릭 믿던 국민들, 그 가톨릭 믿던 국민들의 신임을 받았던 귀족들, 그 가톨릭 믿은 애들을 선동해가지고 이제 군대로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현재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싶었던 귀족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헨리 8세의 딸이었던 이 메리 1세가 딱인 거야. 헨리 8세의 조카였던 에드워드 6세 쳐내고 내가 왕이 돼야겠다 이거죠. 그리고 메리 1세가 지금 표정이 안 좋아. 이거 표정이 안 좋은 이유가 다 있어요. 이거 헨리 8세도 인성이 개 쥐어터진 사람이야. 진짜 보면은 처음에 이 캐서린하고 이혼했죠. 어거지로 이혼하고 이제 시녀였던 앤이랑 이제 결혼하잖아. 이때 그래도 자기 딸이잖아. 같이 쳐냅니다. 내다 버려요. 너 이제 이혼했으니까 네 딸내미도 같이 꺼지라고 막. 자기 딸인데 그랬던 게 있었어. 아주 인성이 좀 헨리 8세가 좀 답이 없는데 아무튼 그래서 좀 메리 1세도 좀 성격이 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자, 아무튼 메리 1세가 이제 다시 왕이 됐습니다. 이 양반 지지 기반이 뭐였댔어요? 가톨릭 신자들이야. 가톨릭 신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영국에 이제 영국 성공회라는 그 갑툭튀된 그 종파가 생기면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단 말이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국 성공회 솔직한 얘기로 헨리 8세 저 인간이 지가 교황의 견제라던가 이런 것도 안 받고 지멋대로 이혼도 할 겸 겸사겸사 해가지고 만든 거지 저게. 왜 갑자기 우리의 신앙을 박탈시키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헨리 8세 때 기존 권력에 불만이 있던 세력들을 싹 다 긁어내가지고 재집권한 거 아닙니까 메리 1세가. 근데 이제 메리 1세가 영국의 여왕이 된 다음부터 가톨릭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면서 영국 성공회 믿던 애들을 다 조져요. 그것도 웃기지. 영국 성공회를 믿게 된 건 헨리 8세 때 만들어서 믿게 된 건데 그거를 갖다가 또 조져? 그러면 안 되지. 별명이 피의 메리예요. 피의 메리. 피를 많이 흘렸거든 숙청하느라 탄압하고. 그리고 아라곤의 캐서린, 스페인의 캐서린이라고 했습니다. 헨리 8세의 아버지였던 헨리 7세가 아들이었던 아서, 헨리 8세의 친형이죠. 그 친형한테 이 스페인의 캐서린을 처음에 정략 결혼시키고 헨리 8세도 정략 결혼처럼 다시 이제 재혼하고. 이유가 뭐예요 그게? 스페인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야. 지참금도 있었겠지만 정략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메리 1세는요 스스로 펠리페 2세, 스페인의 당시 황태자 곧 왕이 될 예정이었던 펠리페 2세랑 결혼하기로 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가서 스페인 왕이 돼요. 그죠? 여기서 근데 메리 1세가 이 펠리페 2세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신하들이, 귀족들이 졸라게 반대합니다. 진짜로. 왜 저렇게 반대했을까요? 나중 가서 이 메리 1세가 애를 못 낳으면 분명히 이 펠리페 2세 는 내가 영국의 왕이다라고 할 것이다. 요게 우려되는 거야.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 펠리페 2세는 속이 훤히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메리 1세랑 결혼하기 전에 이미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해서 아들이 있었어요. 펠리페 2세가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원래 기존에 처하고 낳은 아들에서는 스페인의 왕을 물려줘야지. 그리고 메리 1세랑 아들을 낳으면 걔한테는 잉글랜드 왕을 물려줘야지. 이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펠리페 2세가 원래. 우리가 동양 역사를 공부할 때는 이런 일이 흔치는 않은 건데 유럽은 이런 식으로 정략 결혼을 해서 어느 나라에 왕을 누구를 시키고 막 이런 것까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스페인의 왕이지만 다른 나라들의 왕을 내 후손으로 꽂아야지 좀 요런 게 있었다는 거죠. 무작정 정복전쟁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당시 그리고 스페인이 대항해 시대의 주역 아닙니까? 대항해 시대의 주역은 단연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었어요. 포르투갈이랑 스페인이 첫 바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남미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식민지를 확보하고 있었고 펠리페 2세 때. 그리고 저 펠리페 2세가 또 문제가 뭐였냐면은 로마 가톨릭의 교황에게 후원하는 후원국이었어. 공식적인.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랑도 짝짝꿍이 잘 맞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 펠리페 2세가. 그러면 그 로마 가톨릭을 메리 1세도 믿고는 있었지만 교황이라는 인물이 펠리페 2세 편을 더 들어줄 가능성이 높았고 영국보다도 스페인 편을 더 들어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영국의 귀족들 입장에서는 저 펠리페 2세랑 결혼하면은
우리 귀족들 개고생할 것 같다 앞으로. 영국보단 스페인 편 들어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당연한 생각이야. 자, 우려하던 일이 일어납니다. 메리 1세가 애를 못 낳아요. 둘이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아. 메리 1세가 죽었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데? 머리가 아파지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은, 그리고 둘이 결혼했잖아. 난 그러면은 같이 사는 줄 알았어? 왜 조선시대도 후궁이 있어도 같은 궁에 있잖아요. 근데 각자 살았대. 각자 살았대. 각자 처음에 결혼을 했는데 펠리페 2세가 결혼해서 영국에 한 3개월 정도 같이 있다가 돌아갔대요, 스페인으로. 그 이후에는 끝이야. 그 3개월 안에 애가 딱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제 딱 만들어지고 이제 그런 게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안 됐나 봐요. 그 3개월이 짧았나 봐. 세상에. 한창 좋을 때는 그 3개월이면 되는데 왜 안 됐을까? 그죠? 마음이 아프네. 아무튼 3개월 같이 있다가 이제 헤어졌어. 빠빠이 했어. 이제 이 메리 1세가 이제 잉글랜드의 왕으로 계속 갑니다. 메리 1세 다음에 영국 왕이 누가 되느냐? 엘리자베스 1세가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 또 족보를 꺼내야 돼 지금. 헨리 8세랑 형수 사이에서 메리 1세가 태어났어. 근데 이혼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헨리 8세의 형수의 시녀랑 결혼해서 엘리자베스 1세가 나왔다. 그러면 뭐야 지금? 메리 1세의 입장에서 이 앤은 계모예요, 계모. 그리고 이 메리 1세가 어릴 때 이 앤이 학대를 했대, 메리 1세를. 그래서 메리 1세가 개빡쳐가지고 진짜 자기가 왕일 때 메리 1세가 엘리자베스를 죽여버리려고 그랬대요. 자기 학대당한 거 빡쳐가지고. 근데 그게 잘 안 됐대. 왜냐하면 메리 1세도 자식이 없었잖아. 자식이 없었는데 헨리 8세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이 엘리자베스 1세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에. 남아있는 사람이. 근데 여기서 이 사람까지 죽여버리면 이제 대 그냥 끊기는 거야 진짜. 명분도 없었고 엘리자베스 1세의 엄마였던 그 앤이라는 계모에 대한 악감정이 있던 거 외에는 어떤 공적 명분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1세가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살아남은 엘리자베스 1세가 다음 왕이 될 수 있던 거예요. 엘리자베스 1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영국을 대영 제국으로 만들 기반을 싹 다 다져놓은 어마무시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인생 동반자 저키 트라이 뉴트리 간다요 후원자 왕가 당근 부츠 vs 더 월드 은빛 마술사 최현경 간호낸 새벽인간 이름 없음 XX129XX 선에커 잘맨 마티아슬리 갱다 정유진 시우필 탁성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